4년, 5년 정도를 개같이 일했거든요. 아빠의 밑에서. 근데 저한테 용돈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 뭐 부모님 뭐 쌍욕하면서 말다툼하는 건 뭐 당연한 기본이고요. 아빠가 손찌검 하는 거 보고. 엄마한테? 엄마는 맨날 불 꺼진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우는 거 보고. 그러면서 이혼을 했는데 그때부터는 엄마가 또 일이란 일은 다 하면서 저희 셋을 막 다 기르고. 근데 갑자기 미국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아빠가. 지금부터 내가 아빠 노릇을 한번 해보겠다고 연락을 받았나 봐요. 근데 저한테 너무 힘들어서 미국을 갔으면 좋겠다고 되게 거절을 못 하겠는 거예요. 엄마한테 짐이 되어주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가게 된 거예요, 미국은. 최악이었죠. 4년, 5년 정도를 개같이 일했거든요. 아빠의 밑에서. 근데 저한테 용돈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 그 거의 막 100석 정도 되는 좀 꽤 큰 규모의 레스토랑이었었어요. 꽉 차요. 붐벼요. 막 사람도 많았어요, 심지어. 근데 직원은 홀에 새엄마, 수지밖에 없는 거예요. 둘이 100명이 앉는 테이블을 둘이서 감당하고. 그 말이 돼? 저는 주방 보조, 설거지, 서빙, 그러다가 저녁 5시 넘어가면 저녁 준비 엄청 많아요. 그거를 쉬지 않고 했어요. 쉬지 않고. 왜 그렇게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그때 식당, 레스토랑을 시작했을 때는 종업원을 다 잘랐어요, 아빠가. 그 종업원까지 준 돈이 아깝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서 수지 너가 나와, 필립이 너가 나와. 정말 그 너무 대학교를 너무 가고 싶었어가지고 공부를 진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왜냐면 아빠가 약속했었거든요. 대학교 보내줄 거다. 차도 사줄 거다. 근데 졸업을 해서 이제 대학교를 보내줘야 되는데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아빠, 저 대학교 이제 곧 학기 등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 딱 피면서 야, 내가 물려줄 테니까 이래. 이렇게 단답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으아! 그러면서 막 사방팔방 막 뛰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막 정신이 나가가지고. 근데 아빠가 그거 보더니 웃는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빠가. 제 마지막 아빠예요, 그게. 왜냐면 그 얘기를 나눈 새벽에 야반 도주를 했거든요, 저는. 아빠가 이제 금은방 같은 거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 금을 사오시는 돈이 새엄마가 일하는 돈에서 나오는 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빠가 떳떳하지 못한 관계구나. 예, 그래서 저도 가자마자 이제 약간 이 수지 타산을 했어요. 저도 모르게. 그리고 막 발렌타인스데이나 이런 데는 금이 잘 팔려요. 그러면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일이 터지더라고요. 그 돈을 카지노에다가 그러니까 또 벌면 또 모르겠는데 또 잃어서 와요 또. 근데 그게 또 한두 푼이 아닌 것 같아요, 느낌상. 그러면 확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뭘로 버티셨어요? 꽤 긴 기간인데. 그러니까. 금은방에 있는 금을 다 팔고 이제 갑자기 요식업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인수를 하던 방법이 이제 새엄마의 집을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식당을 인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버텼어요.
새엄마가 이게 만약에 요식업이 잘못되면은 이 사람의 인생이 망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집이 날아가니까. 네. 그게 너무 불안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버텼어요. 막 새엄마한테 미안한 거예요, 제가 괜히. 그래서 제가 떠난 시점도 그 다 빚을 갚았을 다 갚았다고 얘기를 하셔서 이제는 조금 버틸만 하구나. 이제 좀 나가도 될까? 해서 마음의 짐을 조금 네. 내려놓을 수 있을 때까지 그렇군요. 버티셔. 근데 필립 씨가 진짜로 돈을 빌린 것도 아니고 너무 어린 나이에 미래가 없는 삶이었죠. 그리고 못됐다. 다른 사람도 아닌 부모가 자식을 노동력의 일부로만 생각했다고 느꼈다면 너무 네네. 그거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네. 정서적으로는 고아처럼 정서적 고아 같은 상태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서적 고아 같은 상태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굉장히 외롭고 힘들었겠구나. 가장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오는 부모에게서 받는 사랑과 부모로부터 받는 존중을 많이 경험을 못했구나. 물론 어머니는 필립 씨를 사랑하셨겠지만 네. 또 여러 가지 마음고생을 하면서 왜 서운함이 없었겠습니까? 자녀 간에 뭔가 비교 내지는 내가 좀 애정을 덜 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그 겪는 마음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데서 오는 서운함과 섭섭함과 또 억울하기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 우리가 가정,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반드시 잘 지켜줘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부모의 사랑. 맞아요. 부모의 사랑. 선생님께서 뭐 가족이 받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전혀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 알면 이게 답이구나라는 어떤 그 뭔가 근데 네. 그 저도 지금 들으면서도 지금부터라도 뭔가 이 모양을 만들어야 되나? 이게 사랑이라는 거, 사랑은 이런 거다라는 거를 뭐 인위적이라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사랑이구나라고 해서 이걸 그냥 신봉을 하듯이 이게 사랑이구나 그러면 그렇게 그냥 믿는 게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부모님은 두 분인데 한 분은 저에게 최고의 사람이었고 한 분은 저한테 최악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가 겪어왔던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이 여자한테 혹시 해버릴까 봐 두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좀 좀 뭐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아버님께서 약간 좀 가정 폭력이 좀 있으셨나 봐요. 좋은 가정사는 아니었던 것 같고 잊고 싶었던 기억인 것 같아요. 다시 떠오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평생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순간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남자의 모습 또는 아버지의 모습이란 거에 대한 왜곡이 좀 저한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좀 해보게 되는 것 같고 문득 정말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제가 헤어졌던 상황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했던 건 연락을 잘 못 받았던 게 있고 실제로 그 연락을 못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전화 벨소리에 어떤 연락이 울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어요. 어린 가정사 때. 아버지는 전화가 오는 걸까 봐. 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연락을 잘 못 받았고 벨소리 또는 뭐 진동 소리조차 너무 두려워서 못 받았는데 실제로 연락이 안 되는 것과 연결이 많이 됐고 근데 그것들이 그 당시에 헤어짐에 굉장히 큰
작용했던 걸 보면 음. 저는 잊고 살았다는 과정사지만 이게 제 성인이 돼서의 그 연애도 굉장히 크게 자리를 하고 있구나. 지금 이 순간에도 굉장히 삭제하고 싶고 떨쳐버리고 싶지만 이게 굉장히 마음처럼 안 되는 네. 기억이네요. 네.